잠시 멈춰 주시고요. 김순애 증인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증인 그 조경식 씨 아시죠? 30몇 년 된 전업회관. 네네, 조경식 씨가 언론에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검찰이 너무 많은 핍박을 주고 자기 주위에 친동생, 처 애들까지 공세를 펴면서 압박을 하니까 당시에 김성태의 심정은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었다. 수사하는 담당 검사를 13층에서 끌어안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뛰어내리자고 했다. 쌍방울 자회사들 주식 거래 정지를 시켜놓고 거업 하나 박살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압박하니 어느 누가 회유를 안 당하겠느냐라고 조경식 씨가 언론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요 증인 그 수사는 담당 검사 13층에서 끌어안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뛰어내리자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조경식 씨가 뭐 그럼 이거 지어낸 말이라는 거예요? 소주 한 잔 마시다가 검사들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와전된 얘기 같습니다. 너무 구체적인데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글쎄요, 한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친동생 처 애들까지 공세를 펴면서 압박을 하니까 당시에 김성태 심정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었다. 그런 마음은 든 적은 있습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좀 어떤 조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제가 비참한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비참한 상황이 돼서 사실 유서를 제 지인들한테 한 2명한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유서까지 쓰게 된 비참한 심정이 들게 된 좀 계기가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습니까? 어떤 상황을 처하면서 그런 유서까지 쓰는 상황에 이르게 됐던가요? 사람이 기본적인 어떤 내 가치관이나 자존심이 너무 무너지면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검사한테서 수사받을 때 주로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정인이 보니까 최근에 수원지법에 재판 출석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수원지검 검사들 악마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말씀하신 거는 맞죠?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했는데 네네. 아까도 전에 말씀했다시피 지나간 이야기 제가 지금 끄집어낸들 또 입장을 바꾸는 생각하면 또 시간 지나면 이해가 또 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정인께서는 시간이 지나고 또 국정조사장에서 이게 여러 검사들도 앉아 있고 하니까 아니 전혀 생각이 좀 복잡하실 수는 있을 것 제가 같은데 얘기 잘한다 이분들이 저한테 잘 일도 없고요. 근데 그 때문에 정인이 솔직히 말씀 최근에 수원지법 앞에서 예. 수원지검 검사들 악마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기자한테 말한 거는 사실이죠. 그 비슷하게 말을 했는데 그 기자 네, 그리고 정인이 좀 전에 확대해서 쓴 겁니다. 그 기자는 악마란 표현을 쓴 사실은 있으시죠? 악마 같은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죠. 검사들이요. 자기들 매일 칼로 찌르면서 그 상대 당하는지 아픔 모르는지 그런 검사 대한민국 검사가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근데 그것도 일반적인 사람 검사 직업 말고 아니겠습니까? 정인의 수사 과정에서 예. 어떤 검사들이 13층 검사들이 그랬습니까? 아니면 15층 검사가 그랬습니까? 아니면 저기 뒤에 오늘 와 있는 이윤환 정인이 그랬습니까? 그 당시 검사들이 다 한 팀이지 누구 어떠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다 자기들끼리 다 그런 한 팀 대서 빈복치고 다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전에 정인이 어떤 검사들은 회유하는 팀도 있고 예, 제가 어떤 검사들은 좀 악랄하게 이게 수사하는 팀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들 좀 저한테 안 좋게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좀 악마 같은 생각 들었지만 어차피 그들은 생각하면 다 한 팀이더라고. 근데 이제 정인께서 전에 구치소에 이제 접견 녹취록에도 보니까 정말 악마 같은 놈들이다 이런 표현도 하셨길래 그때도 악마라는 표현하셨고 최근에 수원지법 앞에서도 검사들 중 악마 같은 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윤환 정인이 나왔는데 이윤환 정인이 나오게 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최근에 지난번에 청문회 때 김태헌 씨라고 정인이 매제하셨죠. 예. 김태현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윤석열 정치검찰 카르텔이라고 하는 조주연 검사님, 한강일 검사님, 이윤환 검사님 이분들 부르셔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고 좀 물어봐달라고 김태헌 씨가 말씀하셨거든요. 이윤환 정인 앞으로 좀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김성태 정인한테 묻겠습니다. 예. 아까 지난번에도 김태헌 정인이 수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생활 가지고 좀 압박을 해서
힘들었고 결과적으로 이혼까지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아까 오전 정은하실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출소 후에 뭐 둘이 저녁에 소주 한잔 먹는 자리에서 제가 좀 따져 물었죠. 당연히 여동 남편이 바람핀다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비 붙어가지고 그 뒤로 지금 완전히 저희 집안하고는 절별한 상태입니다. 정인과 저 김태현 사이에 뭐 그런 관계가 아니라 김태현 씨는 지난번에 수사 과정에서 검사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 가지고 정말 울분에 찬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그 이야기를 듣고 네. 김태현 씨한테 말을 했던 건가요? 나중에 이제 추궁을 했죠. 제가. 자, 이윤환 증인 어떻습니까? 예, 이은영 김태현 감사합니다. 증인이 지난번에 한 발언하고 금방 김성태 증인 한 발언 관련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태현 증인이 그때 그러셨어요. 이 검사들 이분들 부르셔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고 좀 물어봐 달라고 했거든요. 대신 좀 제가 묻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언론 보도를 검색해 보시면 당시 태국으로 도피했던 김성태, 김태현, 뭐 양성길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황제 도피 의혹이 있었습니다. 증인, 제가 당시에- 뭐 그런 수사 과정 묻는 게 아니라 예. 수사하는 과정에서 왜 그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그 조사받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예, 그런 내용 질문한 사실이 있고요. 있긴 그 있습니까? 당시 도피 있네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국내 유흥업소 종사자까지 생일 파티에 불러서 같이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범인 도피, 그 조력자 뭐 이런 내용들은 태국에서 압송된 피의자에게 검사로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질문할 수밖에 예, 없다. 그런 부분은 양형 사유로 다 참작이 되기 그러면 때문에 지금도 그러면 질문을 김태현 그분한테 이윤환 증인은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태훈 증인은 제 23년 1월에 압송돼 왔는데요. 21년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검사실에서 여러 명들이 검사실에서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 후배 검사실에서도 그런 내용을 질문을 했었고 저 역시 제가 맡은 기업범죄 부분 수사할 때 그런 내용을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했을 때는 김태현 증인 너무 화를 내서 그 부분 확인 차원에서 질문했다고 다음 쟁점으로 바로 넘어갔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뭐 이간질이다. 다른 김성태 증인에게 제가 질문을 한다든지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때 23년 1월에는 김성태 증인을 제가 조사하지도 않았고 저는 23년 7월에 김성태 증인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김태현 씨가 그 기억하고 있는 거좀 다르네요. 의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봐도 제가 검사님이라고 저희들이 호청한 이유는 저보다 인격이 훌륭하고 배움도 크고 그랬다고 생각해 최소한도 그래 대우를 해준다고 인격적으로 님자를 붙입니다. 보통 의원님한테도 님자를 붙이듯이 지금 앞에 지금 말씀한 저 검사님 완벽한 이증을 하고 있고요. 저한테 저희 추가 기소를 하면서 저희 회사 그 쌍방울하고 광림하고 2차로 추가 기소할 때 왜 그러면 우리 가족만 건드느냐 김태현이를 건드느냐 그랬더니 분명히 저한테 김태현이 바람핀 거 알고 계십니까 태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참 저도 직업이 그렇다면 이해는 하는데 최소한도로 양심이 있으면 그런 건 한 집안의 가정을 파탄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면 양심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라도 여동생 오빠한테 여동 남편 바람핀다는 얘기 하면 그 집이 온전하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그런 정확히 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저 국회에 이중하는데 저를 조사했잖아요. 조사하면서 했던 얘기잖아요. 그거는 조사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태국에 도피해 있는 사람이 황제 도피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23년 7월에 제가 추가 기소를 할 때 김성태 증인을 제가 조사한 건 맞습니다. 이런 내용도 만약에 김성태 증인이 기억하고 있다면 뭐 그 부분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업 범죄를 그 사채업자가 쌍방울 기업을 인수해서 그 상장회사를 인수한 기회를 틈타서 여러 가지 횡령 배임을 저질렀고 각종 자본시장법 위반을 저질렀던 내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저런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 따라서 어느 검사가 제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이 수사했을 만큼 그대로 수사했을 뿐입니다. 그 대북송금 팀이 아니었고요. 그 과정에서 수사한 것들이 김성태 증인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검사로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검사가 와도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뭐 법무부 장관님도 계시고 뭐 높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참 뻔뻔합니다. 뻔뻔해 정말로. 처음에 이 수사가 어디 회사에 우리 회사에 단돈 1,000원이라도 피해는 기소한 게 있습니까 지금? 자, 내 돈 다 날라가고 내 거 개인 비상장 법인 수사를 하라고 FBI에서 와가지고 검찰 확인 나오신 분들인데 무슨 회사에 무슨 황교도피 언제 황교도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단어 자체도 안 해놓고는 황제도피 의혹으로 김성태 회장의 동생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여러 임원들 전부 범인 도피죄로 구속된 것은 지금 언론 보도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황교도피가 아니고 이화영 컴퓨터 없애가지고 그걸로 증거인멸로 구속됐습니다. 제 동생이랑 전부 다. 저는 증거인멸팀이나 범인도피팀에 있지 않았고요. 저는 2022년 8월 달에 파견을 가서 1년 후인 2023년 7월 달에 추가 기소까지 엄정하게 진행하고 기업범죄수사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고 지금 금감원에서 불기소했다는 부분도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당시 수사할 수 있었던 내용은 전부 기소하고 왔고 나머지 부분은 후임팀에 남겨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25년 1월에 불기소가 된 것입니다. 저는 후임팀에서 어떤 수사를 거쳐서 불기소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그 팀에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김성태 씨는 지금 자기 이익이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뭐 재판 중인 사안이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김성태 증인이 상장회사를 이용해서 여러 자본시장법 관련 범죄 행위를 하면서 특히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차명 전환사채로 여러 이익을 본 것은 맞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하고 대검으로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성태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제가 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칙대로 수사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김성태 증인 뭐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저 검사님 말씀에 저는 뭐 동의할 수 없고 뭐 아마 악마 검사 이런 뭐 얘기 나왔던 게 저도 뭐 저 나이도 한참 어리신 검사님한테 이런 얘기 표현을 전 쓰기도 싫지만 본인들이 당해봤냐고요. 자기들이 당해본 적 있습니까? 친동생 구속시키고 애동 남편 구속시키고 사촌형 구속시키고 제 옆에 있던 동료들 열 몇 명 다 구속시켰습니다. 황교도피 그렇게 황교도피로 관련돼서 조사 받은 적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리고는 시간 지나서 저는 많이 이해하려고 지금 그 사이에 저 부처님한테 많이 용서도 저 스스로 많이 빌었는데 무슨 수사할 거 있으면 수사해서 어차피 뭐 특검이도 먼저 갈 건데 저는 어차피 뭐 동네 북이 돼가지고 뭐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당하고 뭐 그냥 뭐 저 인생 뭐 이익 받다 그러는데 이익 받으면 처벌 받겠죠. 뭐 그만큼 죄를 졌으면. 근데 최소한도 좀 뭐 많이 배웠으면은 좀 그 정도 값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